아이고. 자, 보자. 아주 독특한 그 3년기 체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HCl이라고 하면 그 유명한 이름 뭐예요? 염산. 인데 그 녀석의 초기 농도가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요렇게 저런 농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pH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잘못 접근하면 아시겠죠? 이게 wrong answer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오, HCl은 강산이다. 맞죠? 네. 그러면 강산이면 이온화도가 100%죠. 그러면 넣는 것만큼 H 플러스가 맹그러질 수 있겠죠. 그럼 넣는 것만큼 H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면 H 플러스 농도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pH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후루룩 계산하면 값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염기성이 되네. 그래서 염산 수용액인데 염기성이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제대로 된 거겠어요?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죠? 아니 뭐가 뭔지 몰라도 염산을 넣었는데 염기성이라니 이러면 안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exact answer. 자, exact란 말은 오류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한 거란 얘기예요? 아주 완벽하게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 도입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질량 보존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량 보존이 뭐예요? 질량 보존이 뭐예요? 내가 질량 보존이 뭐냐고 물으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보존되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뭔가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 정의하라는 단어를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을 정의하라고 하면 질량 보존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만약에 국어 시험지면 바로 아웃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을 정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화학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의를 하면 되겠지. 그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원자. 무슨 말 알겠어요? 원자. 원자 누가 정의했어요? 네, 물론 뭐 3000년부터 정의하기 시작하면 뭐 프톨레마이오스 뭐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은 너무 멀리 있고 근대 화학적으로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달턴이죠. 달턴은 원자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달턴은 원자를 깨지지 않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지지 않는 뭐 질량 단위. 이 얘기는 내가 진짜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가 안 변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질량도 보존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질량 보존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여기 이제 이 수용액 중에 이제 염산을 첨가를 해가지고 여기서 염산 수용액을 맹근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이 들어와서 물 속에서 HCl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Cl은 이온화를 잘하는 강산이잖아. 강산이니까 이렇게 이온화를 해서 있을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에 존재하는 염소라는 원자, 그러니까 분자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온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원자는 100% 어디서 공급된 거예요? 어디서 공급된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공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염소라고 하는 원자의 공급원은 당연히 처음의 HCl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화학에서 대가로 표시하면 무슨 농도예요? 화학에서 대가로 표시하면 뭘 농도죠? 근데 거기에 하필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초기 농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초기의 HCl 농도와 그 다음 반응했을 때 평형 상태에서 각각의 농도,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함을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걸 이 그림에서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몇 개 있었어요? 처음에 3개 있었죠. 그 다음에 물속에 녹은 다음 이온화 안 한 거 몇 개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1개 있으면 이온화 된 건 몇 개 있겠어요? 2개 있을 테니까 1 더하기 2는 3. 알겠죠? 그래서 아주 근사적인 수식이에요. 전 우주가 뒤집어져도 만족돼야 되는 수식이에요. 요거는 언제나 만족돼야 되는 수식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름이 질량보존. 됐죠? 자, 그런데 이 질량보존 수식에 요 염산으로서의 속성을 살짝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염산은 그래도 뭐예요? 강산이죠. 그러면 이온화도가 100%죠. 그렇다면 100% 이온화를 해버린다면 바로 수용액 중에서 HCl의 농도는 얼마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수용액 중에서 HCl의 농도는 얼마라고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강산이니까 물에 들어가서 이 꼴을 유지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설명을 위해서 하나 남겨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얘마저도 이렇게 다 이온화를 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더하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2가 3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0 더하기 3이 3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1 더하기 2라고 표현하건 0 더하기 3이라고 표현하건 관념적인 이 관계는 무조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관계식에다가 얘가 강산이니까 그래, 얘를 0이라고 쓰자. 얘를 0이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 0,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l-의 농도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초기의 HCl의 농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 초기 HCl의 농도가 얼마였어요? 이게 얼마였어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몰 농도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게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이거. 알겠죠? 자, 근데 수식 전개의 그 편의성 때문에 얘를 편의상 지금 C0 요거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시되어 있는 요 수식에서 HCl 농도가 0이면 결국 Cl-의 농도는 뭐로 쓰여볼 수 있겠어요? C0겠구나. 됐죠? 자,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전하량 보존입니다. 자, 전하량 보존, 얘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실험 조건에서의 수용액은 항상 정기적으로 뭐가 돼야 되죠? 중성이 돼야 됩니다. 실제 독립적인 전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따로 분리돼서 나타나는 건 일상생활에 없어요.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강하기 때문에? 인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실제 이온들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쯤 돼야 있는 거예요? 실제 이온이, 양이온, 음이온이 따로 분리돼서 있는 데도 있긴 있어요. 어디? 스타, 선, 태양 있죠? 태양 정도 되면 진짜로 양이온, 음이온이 분리돼 있어요. 태양 표면 온도가 뭐 8000 켈빈에 뭐 흑점 폭발하면 뭐 10만 켈빈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정도 열 에너지가 있을 때만 전자가 핵에서 분리돼서 자유전자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이온, 음이온이 있어도 걔네들이 전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양전하량과 모든 음전하량, 이게
어떻게 되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 전하량과 전하량은 누구에 비례할 것이냐? 양이온의 농도와 음이온의 농도랑 전하량이 비례할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하량 보존으로 지금은 요 관계식을 맹글 수 있습니다. 이때 요게 농도가 뭐였죠? 요거였잖아요. 여기다가 요걸로 그러면 여기서 살짝 변형을 시키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되죠? 그 다음 이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평형상수가 있나요? 이 시스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평형상수 바로 KW죠? KW 이름이 뭐예요? KW 이름.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죠.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바로 H 플러스 농도에다가 OH 마이너스 농도죠? 이때 온도 조건은 몇 도? 25도입니다. 온도를 규정하는 이유는? 잠깐. 숫자 하나 빼먹었다. 이때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셀인데 이때 온도가 25도씨. 온도를 굳이 규정하는 이유는? 이 또한 평형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KW도 변합니다. 알겠죠? 이때 온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KW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뭐 이건 외워야 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커집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살짝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저기 교재 몇 페이지를 살짝 보시냐면 어디 갔냐? 8페이지에 8페이지 찾아서 8페이지? 교재 8페이지 보시면 왼쪽 단락에 KW라고 해서 물의 온도 의존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KW의 온도 의존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8페이지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표 하나가 있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KW가 실제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그 표에서도 확인을 하시고요. 온도가 증가하면 KW가 증가하죠. 자, 이때 온도가 증가할 때 KW가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예요? 온도가 증가할 때 KW가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 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흡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흡열 반응은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가 커지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 흡열이다 라는 걸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요 자리에 뭐를 넣어 볼까요? 요거.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하고 얘를 조합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짜잔. 됐죠?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H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 경우 근해 공식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C0가 얼마였죠? C0가 얼마였죠? 10에서 8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KW는 얼마였어요? 10의 14승이죠? 놓고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쭈루룩 계산하면 대략값이 뭐가 나오냐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로부터 pH를 구하자고 하면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뭐 계산기 놓고 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7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극도로 희석하면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그래서 극도로 희석하면 물이라고요. 지금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80만 8승이죠. 얘는 진한 농도예요? 극도의 저농도예요? 극도의 저농도니까 그냥 뭐라고 취급해도 된다? 물.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고 이것만 보고 그냥 pH는 7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리적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여기서 얘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요렇게. 자, 요 단락 지울게요. 지울게요. 지금은 HCl의 산해리 보다 H2O의 자동 이온화가 더 중요합니다. 자, H2O의 자동 이온화 수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자동 이온화 수식에서 얘는 처음부터 얘가 이만큼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HCl 수용액 때문에. HCl 수용액을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도 전에부터 얘가 있었던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있건 말건 물의 자동 이온화는 언제나 생겨야 되지. 그럼 생긴다고 치자. 얼마나? X만큼. 알겠죠? 그러면 최종 평형 상태에서 얘를 C0 더하기 X 이럴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아까 C0로 치환을 했으니까.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H 플러스 농도가 C0 플러스 X인데 OH 마이너스 농도가 X니까 이 자리에다가 H 플러스 농도 빼기 C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란 말이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호 이렇다고 얘를 어디 넣을까 이제? 여기에 넣으면 똑같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금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질량 보존, 전하량 보존 이런 얘기들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극도로 희석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HCl보다 누구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물의 행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pH가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약산 해리 문제 중에서 보통 교사들이 트릭으로 많이 묻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라는 것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재성이 안 하는 거야? 그래요. 재혁이도 안녕.